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1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귀화와 귀순이란 낱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하고 싸운 가나 팀도 그렇고 뭐 귀화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귀화란 말이 생각이 나서 예전에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귀화란 말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또 귀화란 얘기를 하게 되면 저게는 귀화인과 도래인, 또 이주인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일본 열도를 건너간 예전에 한반도 사람부터 해서 최근까지인데 어떤 낱말을 쓰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화식물, 귀화어, 또 귀화란 얘기를 하게 되면 귀순이란 말도 생각이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자를 보겠습니다. 글자는 귀는 돌아간다 뜻이고, 그리고 화는 될하다, 돌아갔어, 그렇죠? 돌아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귀하다 이렇게 되겠죠. 어떤 원하는 나라에 갔어, 그 나라로 갔어 어떻게 된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뒤에 나오겠습니다. 자, 돌아갈 글자 굉장히 글자가 복잡합니다. 우선 뜯어보면 이러한 글자, 쌓을 퇴다, 또 발지다, 아래에 발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빗자루를 뜻하는 추입니다. 비추다. 네, 이 글자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글을 해석하는데 조금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자의 의견을 동의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먼 타향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온다. 그렇죠? 발을 가지고 돌아와서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사당에. 물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비를 가지고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멀리서 돌아와서 사당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고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조상님께 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선고한다. 해석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될 화는 사람인과 비수비다. 네. 선 사람과 넘어진 사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은 결국은 죽은 것이다. 가장 큰 변화가 살아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의 견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설이 있다는 것도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어사전을 보니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 일단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뭔가 조금 감화된다는 것이 화다. 그렇죠?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되면 뭔가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자, 법률 용어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귀하라고 한다. 또 어떤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그런 용어로서 원산지가 아닌 지역으로 옮겨진 동식물이 그곳의 기후나 땅의 조건에 적응하여 번식하는 것을 또 귀하라는 어떤 일종의 전문 용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향화라고도 한다. 귀하를 이렇게 사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무 위키를 좀 보고 조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귀하라는 것은 이건 국어 사전의 설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 사람이 되는 일인데 일반적으로는 복수 국적이 두 개다. 예를 들어 여러 개다. 복수 국적과는 구별을 합니다. 구별해서 자신의 현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나라 사람이 되는 걸 가리킬 때 많이 쓴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인이 어떤 나라의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미국이라고 했으면 제2 한국인이라고 한다. 그렇죠? 일본이라면 제1 한국인이라고 한다. 또는 교민이라 한다. 그렇지만 귀하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취득한다. 그랬을 때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한국계 일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귀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귀하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한자 낱말을 하면서 한자어가 항상 출전이 어디냐, 어디에서 생겼느냐는 것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근본을 알아야 아무래도 낱말 이해하는데 좀 배경이 되는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 글자마다 어떤 뜻을 가지느냐 하는 그것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의미가 많이 파생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후한서에 나온다. 후한서 동회라는 사람인데 동회전에 나온다. 여기에 귀하라는 낱말이 나온다. 아마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군주의 덕의 교화, 감화되어 그의 복종하에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귀하다는 뜻이죠. 상당히 오래된 낱말이죠. 후한서에 나왔다. 귀부라고도 한다. 귀부. 아까 앞에서는 향화라는 말도 했죠. 귀부. 돌아가서 복종한다. 막 그런 얘기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귀순이란 말도 우리 귀하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적이 어떤 적국의 사람이 반항심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을 귀순이라고 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귀순용사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 군인인 경우에는 귀순용사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탈북민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1997년도에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었는데 97년도에 이게 폐지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귀순이라는 낱말이 좀 안 어울릴 수가 있다. 군인이라 하면 좀 어울릴 수 있겠지만 일반 탈북민들 기준으로 보면 귀순, 반항심을 버리고 막 귀순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래서 고친 법안이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 이래서 이것을 새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인에게는 적이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법까지 바꾸었다. 그렇지만 귀순이라는 낱말의 원래 뜻은 이렇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화인, 도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일본 열도에는 예전부터 고대부터 우리 한반도에서 많은 이게 한반도 계통의 사람들이 넘어갔죠. 그리고 삼국시대에도 가고 그 이후에도 쭉 가고 또 최근에 일제시대 때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귀화인이라고 했다. 귀하란 말이 앞에서 임금의 덕을 아주 우러러보고 내가 그분의 어떤 밑에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복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것이 귀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고대 한반도인 또는 삼국시대의 어떤 한반도인들이 고구려 백제신라 사람들이 일본 말하자면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우러러보고 갔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이주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부 통칭해서 귀하인이라고 했다. 이것을 귀하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김달수 선생이라고 이제 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귀하인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 도래인이라고 해야 된다. 도래, 바다를 건너온 사람이다. 일본의 기준, 일본 열도 기준에서 보면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도래인이란 말을 많이 썼다. 지금은 귀하인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는다. 특히 한반도에서 역사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자, 그런데 또 경우에는 이주인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일본 학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일본과 관련해서는 귀하인이라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다. 특히 공을 세우신 분이 김달수 선생님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귀하가 이제 꼭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 생물이라는 것도 있다. 사전에는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생물. 앞에 귀하라는 낱말에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그게 생물을 붙일 수 있고 식물을 붙일 수도 있고 동물을 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귀하 생물은 귀하종이라고도 한다. 또 귀하 식물은 원래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잘 적응하여 자라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는 개망초, 미루나무, 아카시아 따위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루나무는
미류, 미국에서 건너온 버드나무다 해서 미류나무가 미루로 이제 변했죠. 아카시아는 사실은 아카시가 맞다는 것을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일단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귀화어다 있다. 말도 귀화한 것이 있다. 외국어가 한국어 속에 들어온 지 하도 오래되어서 외래어 느낌이 없이 우리말처럼 써 있는 것을 귀화어라고 한다. 예문을 보니 고구마나 가방 같은 단어들은 모두 일본에서 온 귀화어이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고구마는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조만간에 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방이란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일본에서 온 말일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사전에 보면 조선에서 건너온 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지금 용례가 나와 있다, 예문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도 귀화를 한다. 네, 오늘 귀화, 네, 그리고 귀순이란 그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